어제 국감장에서는요, 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이 됐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만취 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다친 모양이죠. 이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체적인 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서 아니요. 제가 일반론적으로 묻는 겁니다. 일반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주운전으로 네.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네. 위험한 운전을 해서 그런 결과를 이해했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명확하게 그 조항으로 충분히 의율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법리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허지웅 변호사님, 단순 음주운전 처벌보다 좀 가중처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가중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불법성의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일단 법정형만 놓고 보더라도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예. 일반 단순 음주운전죄로만 처벌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지금 문다혜 씨가 0.149%가 나왔기 때문에 0.08에서 2% 요 구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벌받는데요. 이 형량은 최대 징역 2년 그리고 벌금은 1,0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형 기준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서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이르렀다, 상해에 이르렀다고 하면 단순히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그런 수준과는 현저히 다르게 특가법상 가중처벌하도록 요소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술에 취해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과 특가법이 적용되는 위험운전 치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특히 0.1%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고 하면 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의 적용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질 쟁점은 상해 여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법원에서 자연적인 치유가 곤란할 정도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이 돼야 되는 상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반드시 외부적으로 뭔가 드러나야 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것 역시 실무적으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이 치료 주수와는 크게 상관없이 상해가 적용이 되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지금 이 피해 운전자가 이 목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아직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뿐만 아니라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판에 가서 이것이 상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처인가 이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조지호 청장의 발언을 두고도 이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거다. 또 한편으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다. 이런 해석들이 오가고 있는데 최지문 교수님,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청장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허지웅 변호사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상해를 얼마나 당했는지, 상해 증명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하는 거지. 아니 저 의원이 질의하시면서 일반론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청장 일반론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정말 상해치상으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피해를 당한 분이 어느 정도의 지금 피해를 당하신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반대 입장에 있는 의원들한테 얼마나 질타를 당하겠어요. 저는 청장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대답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조사를 해서 정말 그만큼의 큰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 처벌을 해야죠. 누구든 관계없이. 그러나 저는 이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꼭 그렇게 답변하세요. 답변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청장으로서 당연한 답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추후에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그 처벌을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문다혜 씨 측은 아직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언제 소환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사는 모두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아직 소환은 안 하신 겁니까?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간적 특성 때문에 이게 비공개라는 의미가 무색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 비공개라고 한다면은 장소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 그 원칙이기 때문에 용산 경찰서 원칙을 맞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출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지호 청장이 마지막에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달시 조사 장소를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이 장소 변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변 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놨죠. 문달시 조사가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뭐 장소를 옮길 건지 뭐 아닌지 이런 갖은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조금 빠르게 얘기를 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조금 남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화 맥락이 공개냐 비공개냐, 여기서 비공개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발언이 나오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한 장소로 옮기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추측이 나온 것이죠. 근데 다만 경찰에서 해명을 하기를 이것을 장소를 변경하는 그럴 수 있는 규정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조사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사건에서 뭐 억측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증으로 다 남아 있고 또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순리에 맞게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